예. 자, 그럼 이어서 지적 측량 절차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측량 절차는 그냥 요거로 정리를 하십시오. 요 하나만 가지고. 그리고 우리 프린트물에 그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보시는데, 일단 자, 예를 들자면 토지 소유자가 이런 토지가 있는데 토지를 분할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럼 본인이 직접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얘가 지적 측량을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요겁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옆집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얘하고 얘가 서로 계속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내 땅이 이까지다 아니다 이까지다 해가지고 서로서로 막 분쟁을 지금 분쟁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그러면 도면에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한번 복원해보자. 네 땅이 어디까지인지 확인 좀 하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경계 복원 측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처럼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얘들이 이제 지적 측량 수행자한테 지적 측량을 의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지적 측량 의뢰할 때는 자, 이처럼 지적 측량 의뢰서라고 하는 거 이거를 작성해서 수행자한테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요때 의뢰서 낼 때 뭐 예를 들면 측량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후불이 아니고 선불입니다. 이거는 또 그래서 예, 돈까지 이래 내면 이제 얘가 지적 측량을 하게 되는데 지적 측량 수행자라는 사람은 지적 측량으로 이제 뭐 돈벌이 하는 사람이 지적 측량 수행자겠죠. 그래서 요게 자,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이게 뭐 보니까 LX인가 뭐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옛날에 이게 대한지적공사라고 불렸던 그런 공기업입니다. 근데 몰라 이건 저도 들은 얘기인데 과거에 대한지적공사라고 하는 데가 낙하산이 제일 많았던 데 모양입니다. 그래 지금은 뭐 K랜드인가 그래 강원도 아니고 그래 하여튼 거기가 많다고 하는데 하여튼 대한지적공사 그래 낙하산이 하도 많으니까 이미지 쇄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바꿨습니다. 명칭을. 그래서 뭐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이래 부르는데 자 그래 얘들하고 그리고 지적측량 업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얘들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같으면 자, 한국국토정보공사 여기에 지적측량 의뢰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적측량 업자한테 찾아가가지고 즉 이 사람은 자, 요런 사람들은 왜 직업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게 자, 인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야, 왜 한국국토정보공사 야들만 왜 지적측량하게 만드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래 돼가지고 이렇게 지적측량 업자 야들도 지적측량 수행자에서 인정을 해주는데요. 근데 고객들이 여러분들 같으면 여기 지적 측량 맡길 것 같습니까? 여기 맡길 것 같습니까? 개인한테. 여기요. 개인한테 이제 맡겼는데 자, 사무실도 올라가는데 벌써 어두침침합니다. 그래갖고 올라가니까 막 먼지 막 있고 그리고 문 열고 들어가니까 뭡니까? 그래서 지적 측량 업자가 이렇게 누워갖고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어떻게 오셨어요? 해가지고 그래 지적 측량 의뢰하러 왔다라고 하면 이제 그것은 뭡니까? 오셨습니까? 해가지고 그럼 뭔가 좀 안 찝찝하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일로 갑니다. 이거는 동네마다 이 지사들이 많아가지고 그래 하여튼 몰라 저는 이 마음에 드는 게 차대기 정말 좋더라고요. 땅하고 뭐 관련 있는 동네에서 그런지 하여튼 차대기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면 뭐 얘나 뭐 가격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이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명목상으로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저는 지적측량 업자라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얘들이 지적측량 수행자인데 이처럼 토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지적측량을 의뢰받으면 지적측량 수행자는 지적측량 의뢰받은 다음 날까지 자, 지적측량 수행자는 지적소관청에다가 지적측량 수행 계획서라는 걸 제출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자면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 의뢰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맞습니까? 아니죠.
의뢰서는 야가 얘한테 제출하는 거지 야가 야한테 제출하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혹은 자, 지적청량을 의뢰받은 지적청량 수행자는 지적청량 의뢰서를 지적소관청에 의뢰받은 다음 날까지 제출해야 된다. 알죠? 야가 야한테 제출하는 건 뭡니까? 수행계획서지 의뢰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요 단어를 가지고 장난을 고르게 친다라는 겁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적소관청에서는 그리고 요 수행계획서 여기에서는 요런 사항을 적습니다. 내가 얘한테 돈 얼마 받았고 어떤 기간 동안에 어떤 지역에서 요래요래 지적청량할 겁니다 라는 거 진짜 계획 잡은 거 그거를 소위 말해 검사 한번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가지 씌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지적소관청에서는 지적청량 수행자한테 그러니까 지적청량에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제공을 다 해줍니다. 도면도 필요하면 복사도 해줄 것이고요. 지적전산 정보자료 같은 것도 줄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자 지적청량을 실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적청량 실시 요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데 뭐 날 춥다고 아이고 다음 주에 합시다 뭐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청량기간은 며칠 하자라는 겁니까? 5일. 청량검사기간 그리고 자 얘가 지적청량한 거 이거는 야는 돈 받고 하는 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토지 소유자가 얘한테 돈 뒷돈 찔러주면서 야 요렇게 좀 해줘 해서 이렇게 하면 야도 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지적청량 수행자가 한 청량 이거를 누가 검사를 한다라는 겁니까? 야가 검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청량기간은 원칙적으로 5일 그리고 그에 따른 청량검사기간은 뭡니까? 4일 이렇게 해서 지적청량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자, 아까 왜 지적 기준점을 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지적 청량을 기초 청량이라 그랬죠. 근데 지적 기준점들이 종류가 지적 삼각점이니 지적 삼각 보조점이니 지적 도근점이니 해서 이렇게 기준점들이 세 종류가 있는데 이게 전국에 곳곳에 딱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얼핏 본 것 같은데 여기 우리 대각선 맞은편에 하여튼 음식점 감자탕집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쪽 그러니까 그 마트 롯데마트 쪽으로 이렇게 건너오려고 보면 요 신호 횡단보도 있는데 거기 보면 하나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지적 도근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전국 곳곳에 그래 설치를 해놨습니다. 근데 자 필요하면 도근점을 이용해서 지적 청량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자면 산꼭대기에다가 자 도심지에 이래 지적 도근점 설치하듯이 산꼭대기 그래 설치해 놓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낭비 아닙니까? 예, 그리고 예전에는 이게 도심지가 아니었는데 예를 들자면 도심지가 자꾸 팽창하는 바람에 과거에 지적 기준점들이 없었던 데를 예를 들자면 지적 청량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 이런 식으로 지적 기준점들이 곳곳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 같으면 요거 이용해 가지고 여기 있는 기준점 이용해 가지고 지적 청량하면 되겠죠. 근데 의뢰받은 토지가 여기 있습니다. 기준점들이 설치가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준점들을 설치를 하면서 자 뭐 혹은 이런 식으로 기준점을 설치를 하면서 이 지금 기준점 설치해 놓고 이렇게 지적 청량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 이용할 그런 기준점들은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의뢰받은 지역에서 지적 기준점이 설치가 안 돼 갖고 지적 기준점을 설치를 하면서 지적 청량을 하는 경우에 아무래도 시간이 더 걸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준점들을 새로 설치를 할 때는 기준점 15개 설치할 때는 무조건 며칠을 가산해 준다라는 겁니까? 4일을 가산해 줍니다. 그리고 1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4개마다 하루씩을 더 가산해 줍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 건데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자면 자, 지적 청량을 의뢰받은 지역이 지적 기준점이 설치가 안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 청량 수행자가 지적 기준점을 7개를 새로 설치를 해가지고 지적 청량을 실시했다라는 겁니다. 이 경우에 청량 기간과 청량 검사 기간은 각각 며칠입니까? 라고 해서 요래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적 기준점을 21개를 더 설치하고 즉 21점을 더 설치하고 지적 청량을 실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청량 기간과 청량 검사 기간은 며칠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럼 봅니다. 기본적으로 청량 기간은 며칠입니까? 5일. 여기에다 지적 기준점을 몇 개 설치했다라는 겁니까?
7개를 설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개, 2개부터 시작해가지고 15개까지는 무조건 며칠을 가산해 준다라는 겁니까? 4일. 그러면 청량기간은 며칠이 되는 겁니까? 9일. 됐죠? 그리고 이거 제대로 설치됐는지 지적소관청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검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사기간은 4일에다가 요 4일을 요 15개까지는 4일을 무조건 가산해 준다라고 했으니까요. 4일 가산하면 며칠이 되는 겁니까? 8일. 됐죠? 그래서 지적 청량기간은 9일. 청량검사기간은 뭡니까? 8일. 자, 그리고 이번에는 기준점을 21개를 더 설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요때 청량기간, 청량검사기간은 각각 며칠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청량기간 5일에다가 15개까지는 무조건 며칠 가산해 주는 겁니까? 4일. 그리고 15개를 초과하면 4개마다 며칠씩 가산된다라는 겁니까? 하루씩. 그러니까 15개 초과하면 16, 17, 18, 19, 하루, 20, 21. 이래 되겠죠? 그러니까 이틀 가산되겠죠? 예, 그래서 플러스 이틀. 이래 되면 청량기간은 11일. 청량검사기간 5, 4, 2 하면 10. 잠깐만. 아니다. 이게 4구나. 예. 4, 4, 2 해서 요건 뭡니까? 10일. 요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시험이 몇 번 나왔고요. 근데 당사자가, 아우, 이 계산 복잡하다. 그러니까 그냥, 야, 40일 줄 테니까, 자, 우리 이거 다 끝내자. 라고 해서 요렇게 당사자 합의를 통해서, 자, 기간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요런 경우에는 합의 우선입니다. 자, 합의 우선 하는데, 요때는 전체 기간 중에 4분의 3은 뭐로 하자라는 겁니까? 청량기간. 즉, 40 곱하기 4분의 3. 얼마입니까? 30일은 청량기간. 나머지 4분의 1은 뭡니까? 40 곱하기 4분의 1, 10일. 요거는 뭡니까? 검사기간으로 하자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예. 자, 요 날짜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준점을 몇 개 더 설치했어요 해가지고 그걸, 자, 숫자를 딱 던져주고 계산 한번 해보세요 라는 거 요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쉽게 나올 때는, 자, 당사자 합의로, 자, 전체 기간 20일로 정해서 지적청량을 실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요 경우에 청량기간과 청량검사기간은 각각 며칠입니까? 해가지고 20 곱하기 4분의 3, 20 곱하기 4분의 1 요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요거 계산하는 거. 되겠죠? 그래서 예, 요거는 요 지점만 조금 제대로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문제가 요게 몇 년 전까지 한 5년을 줄기차게 나왔습니다. 줄기차게 나오다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최근 좀 뜸했습니다. 뜸했으니까 이제 또 다시 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등장. 그래서 요 정도 한번 보십시오. 자, 요거 됐고. 자, 이제 얘가 한 지적 청량을 이제 얘가 이제 뭡니까?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게 마지막 절차입니다. 요 절차인데, 자, 여기서 우리 단답식으로 몇 개만 조금 암기를 하고 가죠. 자, 우리 아까 지적청량 종류가 몇 개라 그랬습니까? 13개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기초청량 하나 빼고 나면 나머지 세부청량 12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12개 중에 이처럼, 자, 토지 소유자 등이, 지적청량 수행자한테 의뢰할 수가 없는 지적청량의 종류가, 즉 의뢰 대상이 아닌 지적청량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게 뭐냐라고 하면 요래 검제해서 요래 두 개입니다. 검사청량. 자, 이거는 의뢰할 수 없습니다. 검사청량은 야가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누가 하는 겁니까? 얘가 해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지가 한 거를 지가 검사한다. 오류가 발견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자, 본인이 한 문제, 자, 니 검사해봐라 하면 항상 체크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시험장에 갔다 나오면 뭡니까? 하나씩 미라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검사를 해봤자 어차피 오류가 잘 발견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만약 야가 야한테 뒷돈을 찔러주면서 야, 이를 좀 해줘라고 했는데, 근데 야가 검사까지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뭡니까?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사청량은 지적소관청이 해야지 지적청량 수행자가 하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또 하나.
자, 지적 재조사 청량이라고 하는 거, 요거도 예, 토지 소유자가 지적 청량 수행자한테 의뢰할 수 있는 지적 청량의 종류에 해당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예, 지적 재조사 청량 이거는 자, 지적 소관청에서 행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토지 소유자가 뭡니까? 내 땅 지적 재조사 청량 좀 해주세요라는 거, 그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 요렇게 요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금제. 요거는 자, 토지 소유자 등이 지적 청량 수행자한테 의뢰할 수 있는 지적 청량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그 두 개입니다. 자, 그리고 해서 이제 야가 다 지적 청량 실시 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적 청량 성과를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요 검사와 관련돼서 자, 지적 청량 중에 검사 청량이 필요 없는 지적 청량이 또 두 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게 두 개가 요렇게 복현 요래 두 개입니다. 그래서 요게 경계 보건 청량 그리고 지적 현황 청량. 요거는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는 예, 지적 공부를 새로 정리하는 지적 청량이 아닙니다. 근데 그냥 뭐 검사 청량 필요 없는 거에서 복현해서 요래 두 개입니다. 그 두 개를 기억하시고 자, 예, 제가 사는 데가 대구인데요. 거기에 그 대구에 그 복현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복현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대구에서 수업할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복현동에는 검사들이 안 삽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봉어동이라는 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현동은 예, 하여튼 법원은 그 검찰청하고 많이 떨어져 가지고 거기는 안 산다 그러면서 그래 복현동에는 검사 없습니다 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뭐 여기서는 안 통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외우십시오. 검사 청량 필요 없는 거 복현 요리 두 개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청량 검사 즉 검사 청량 이건 누가 한다라는 겁니까? 지적 소관청이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검사를 하는 경우가 또 두 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자, 야들이 지적 소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보다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야들이 한급발 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검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중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어떤 거냐라고 하면 자, 지적 기준점 중에 지적 삼각점 예, 측량 성과 해가지고 예, 지적 삼각점을 예, 측량을 한 그 결과는 야가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지적 삼각점이 제일 이렇게 거리가 깁니다. 군데군데 이렇게 설치해 놓고 그리고 삼각점을 기준으로 해서 삼각 보조점도 설치하고 도근점도 설치하고 해서 도근점들이 실제 제일 촘촘하게 설치가 되고 이걸 이용해서 보통 지적 측량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지적 삼각점의 위치가 잘못돼 버리면 다른 삼각 보조점이 있는 지적 도근점이 이런 것들은 뭡니까? 위치가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 요거는 예, 야들이 합니다. 시도지사가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적 확정 측량 아까 왜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나서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지적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지적 확정 측량 성과 요것도 규모에 따라서 규모가 크면 야들이 하고 규모가 작으면 지적 소관청인데 그래 구별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적 확정 측량 성과 이거 시도지사 검사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삼확도 그 왜 거기 아니다 목포 앞바다에 그 삼학도 있습니까? 그 왜 옛날 노래 중에 그 제목을 모르겠다. 뭐 사공의 뱃노래 뭐 그러면서 그 왜 여자가 부른 노래 아니 이미 좀 알고요. 목포의 눈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 궁금하시면 조금 이따 유튜브 한번 찾아보십시오. 들으면 그 삼학도 파도 깊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삼학도 자 요래 세 개면 요래 두 개 요래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토지 소유자 등이 지적청량 수행자한테 의뢰할 수 없는 지적청량 두 개입니다. 검제, 검사청량, 제소사청량. 이거는 야들이 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야들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지적청량 수행자가 한 지적청량은 자 청량 성과, 즉 결과를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 필요 없는 지적청량이 두 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복현 됐죠? 그리고 검사는 원래 지적소관청이 하는 게 원칙인데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삼확, 지적 삼각점 청량성과 지적 확정 청량성과 이렇게입니다. 요래 두 개를 단답식으로 그래 좀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자, 뭐 요 정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제가 정리를 해 놨나 모르겠다. 예, 프린트물 그 12번에 그 정리를 해놨네요. 그래서 거기 양괄로 1번에 의뢰 대상 아닌 거에서 검제, 그리고 양괄로 4번에 청량검사 안 하는 거 복현, 그리고 양괄로 5번에 시도지사 등이 검사하는 거 삼확해서 요래 두 개 나옵니까? 6페이지 12번 6페이지에 12번에 예, 오늘 거 말고요. 예, 지난번 거. 예, 그리고 그거 보시면 거기에 있는데 그거 나중에 확인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예, 지적청량 절차는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자, 그리고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주로 요거 날짜 계산하는 거 그 두 개씩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놓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지적청량 끝났습니다. 자, 근데 이 지적청량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하고 다른 것 같아. 이래 됐습니다. 예, 요래 되면 혹은 지적청량 수행자가 검사 지적청량 성과를 지적소관청에 검사를 받으려고 제출을 했는데 지적소관청이 뭐 이따구로 했어 해가지고 검사를 안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가 뭡니까? 야, 나는 내가 능력도 최대한 했는데 왜 이 검사 안 해주노? 이렇게 해서 자, 거기에 지적청량에 대해서 지적청량 절차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이처럼 지적청량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지적청량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라고 하면 아까 지적청량을 의뢰한 자들입니다. 야들이 할 수가 있고요. 지적청량 수행자도 지적청량 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요거 좀 유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적청량 수행자는 적부심사 청구를 못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야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그러면 지적청량 적부심사 청구를 누구한테 청구를 하느냐라고 하면 얘한테 합니다.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지적청량 적부심사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청구서 자체를 이렇게 바로 여기에다 제출하는 게 아니라 일단 누구를 거쳐서 제출한다라는 겁니까? 시도지사를 거쳐서 여기 제출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자, 지적청량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시도지사한테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지적청량 적부심사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구서를 얘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시도지사는 그 청구서를 받은 때로부터 며칠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 이런 적부심사 청구가 왔으니까 이거 심의 의결해 주세요라고 회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 30일입니다. 30일 이내에 회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요거를 며칠 이내에 심의 의결한다라는 겁니까?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합니다. 근데 사건이 많이 복잡하다. 60일 이내에 못 끝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연장은 딱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범위 내냐라고 하면 30일 범위 내에 한 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자 15일 연장했습니다. 한 번. 그래 되면 다시 또 15일 범위 내 연장 그거 안 됩니다. 딱 한 번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연장하는데 그냥 길게 60일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30일 범위 내에서 한 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뭐 10일 내에 끝나겠네 해가지고 연장을 10일 했습니다. 그러면 자 나머지 20일 남은 거 그거 또 연장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딱 한 번이고 그 최대 기간이 뭡니까? 30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30일 범위 내에 3번 연장하고 원칙적으로는 60일 이내 심의 의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결한 내용 자체를 시도지사한테 송부를 해줍니다. 그리고 요거는 기간이 별도로 없이 지체 없이
이렇게 송부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송부받은 시도지사는 자, 요 의뢰인한테 요거를 통지를 해주는데 요거는 자, 그 지적청량 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지적청량 적부심사서 요거를 얘한테 통지받은 날, 요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렇게 통지를 해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얘가 불만이 있다라고 하면 재심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재심사 청구는 의결서로 송부받은 날로부터 요거는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할 수가 있고요. 재심사 청구는 누구한테 하느냐라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이후의 절차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재심사 청구서를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며칠 이내에 중앙지적위원회에 회부해야 되는 겁니까? 30일. 야는 며칠 이내에 심의 의결합니까? 60일. 최대한 한 번 연장 30일 범위 내에서 그리고 지체 없이 송부해주고 야는 다시 7일 이내에 통지해준다라는 거. 됐죠? 이렇게. 그래서 재심사 절차는 똑같습니다. 이것도 날짜가 369, 369 뭐 이런 겁니다. 30일, 60일, 90일, 7일짜리 하나가 나오네요. 예, 그래. 그거 외에 이렇게 날짜 가지고 이것도 장난을 많이 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한번 보시죠. 적부심사 청구는 자, 여기 지방지적에 하는데 바로 청구서를 이어 제출하는 게 아니라 야를 거쳐서 간다. 재심사 청구서도 뭡니까? 야 거쳐서 여기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0일, 60일, 7일, 90일, 30일, 60일, 7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지적법은 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적법 보셨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 교재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리고 등기법을 보셔야 되는데, 자, 요즘 밤에 주무실 때 잠 잘 옵니까? 잘 오십니까? 잘 오시면 그냥 주무시고, 그래 잠 잘 안 오면 이제 소주나 뭐 이런 거 먹지 말고 이제 주문을 외우십시오. 그래서 여기 주문이 몇 개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건 입에 계속 붙여야 됩니다. 붙여놓고 중얼중얼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되면 아, 이게 이거구나 해가지고 그렇게 등기법이 이제 조금 성적이 이제 어느 정도 확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를 그거 안 외우고 보게 되면 뭐 할 때마다 틀립니다. 할 때마다 이건가 해가지고 틀리고 이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지만 뭐 원삼이 법대 주대 뭐 보수 판결 해가지고 14개씩 이렇게 쭉쭉쭉 외우고 나면 나중에 되면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외워놓으면 나중에 되면 등기법이 오히려 점수가 더 잘 나옵니다.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안 외우면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설명을 하나씩 그래 좀 가급적이면 드릴 테니까 하여튼 좀 외우십시오. 주문 외운다라고 생각하고 원래 주문은 이해되면 안 됩니다. 이해 안 되는 걸 중얼중얼 하다 보면 그게 약발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해하지 말고 그냥 외우십시오. 등기법은. 자, 일단 우리 교재 보시면 자, 80페이지부터 그 등기인데요. 쭉 가셔서 자, 85페이지까지가 이제 등기와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시험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민법에 나온 내용 중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십시오. 민법에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 그러니까 80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보시면 시험 떨어지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그거 아깝다고 그거 괜히 보고 그러지 마십시오. 넘어갑니다. 그리고 86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등기의 종류해서 요래 나오는데 등기도 분류 규정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등기를 형식 내지 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우리 갑구 을구에 되는 등기 이거를 권리의 등기다라고 요래 부르고요. 표제법에 드는 등기 요거를 사실의 등기다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뭐 사실의 등기니 권리의 등기니 요런 말이 나오면 아, 지금 야가 이거 말하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구별만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를 효력에 따라 분류하면 본등기니 가등기니 혹은 형식에 따라 분류하면 뭐 주등기니 부기등기니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등기를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이렇게 기입, 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 멸시일해서 이렇게 6개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 분류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거 자체가 시험에 잘 나온다 그건 아닌데요. 근데 앞으로 가면서 계속 변경 등기니 말소 등기니 경정 등기니 뭐 기입 등기니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저게 뭐지 이래 되면 등기는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지루해집니다. 등기법은 보기도 싫고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 편의를 위해서 우리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해놓고 가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등기를 내용에 따라 분류를 하면 이처럼 기입등기부터 시작합니다. 기입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등기사항을 등기부에 새롭게 기입하는 것. 이게 기입등기입니다. 그래서 기입등기는 요래 3개입니다. 보, 설, 이. 됐죠? 앞으로 보, 설, 이 이래 나오면 뭡니까? 기입등기. 기입등기 나오면 뭡니까? 보, 설, 이. 외우십시오, 이거. 그래서 기입등기는 보존등기, 설정등기, 이전등기. 요거를 기입등기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자, 그거 됐고. 자, 그리고 변경등기라고 하는 것은 자, 등기된 내용하고 실체관계가 후발적으로 일부 불일치한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변경등기라고 요래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자, 예를 들자면 자, 지금 갑이 자기 부동산을 을은행에 담보로 정하고 돈을 1억을 빌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등기부에 요렇게 등기가 됐습니다. 이제 요거는 저당권을 하나 설정을 했으니까 자, 요건 을구에 기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순위번호 예를 들자면 1번 그리고 등기의 목적, 저당권 설정 그리고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의해서 권리자 을 그리고 채권액 1억 해서 예를 들자면 이렇게 등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억을 빌리고 등기부에 요래 이렇게 해서 요렇게 기재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자, 그 이후에 갑하고 을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자, 한 1억만 더 빌려주라 해서 증액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억으로 증액을 했는데 물론 여기 2번 해가지고 2번 저당권을 다시 1억 해서 이래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이거 이미 설정해 놓은 이 등기 이거 갖고 자, 지금 요거 이용해 가지고 그냥 요거 1억에서 2억으로 좀 증액하자라는 겁니다. 이래 돼야지 나중에 후순위자보다 자기가 순서를 앞에 있는 순서 확보하기도 낫고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만약 했다라고 하면 보십시오. 자, 등기부에는 지금 1억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얼마가 빌렸습니까? 2억이죠. 그래서 등기된 내용하고 실체관계가 자, 불일치합니다. 근데 이거는 등기할 때부터 불일치했습니까? 아니면 등기하고 난 이후에 불일치가 생겼습니까? 이후.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요걸 시정하게 한 등기가 바로 뭡니까? 변경등기입니다. 그래서 저당권 변경등기 해가지고 자, 요거를 2억에서 요렇게 기재를 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요게 변경등기. 그리고 야들이 1억을 빌렸는데 등기할 때 실수로 1,000만 원에서 0을 하나 빼먹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등기된 내용과 실체관계가 뭡니까? 처음부터 불일치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경정등기라고 요래 부릅니다. 예, 원시적 일부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한 등기가 경정. 그러니까 변경, 경정은 차이가 나는 게 뭡니까? 불일치가 처음부터 불일치였느냐, 등기하고 불일치가 생겼느냐, 그겁니다. 자, 그리고 말소 등기라는 게 나오는데, 자, 보십시오. 자, 갑이 을한테 돈을 1억을 빌리고 이제 1억을 갚았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빌린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아직 등기부에는 어떻게 나오더라는 겁니까? 1억 들린 거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된 내용하고 실체관계가 완전히 불일치하더라는 겁니다. 요걸 시정하게 한 등기가 바로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자, 말소 회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자, 갑이 을한테 돈 1억을 빌리고 자, 돈을 실제 변제도 안 했는데 야가 등기서류 위조해가지고 2번에서 1번 말소해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말소를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왜 이거 기억나십니까? 물권법에서 등기라고 하는 것은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전송 요건 아니다. 그래서 등기가 유효하게 성립하고 난 이후에 불법적으로 등기가 말소가 됐다라고 하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라는 겁니까? 존속한다라는 겁니까? 존속한다. 소멸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거 등기 말소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권리, 저당권이 소멸하는 건 아닙니다. 소멸해버리면 이런 애들은 불안해가지고 돈을 어떻게 빌려줍니까? 소멸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자, 이 권리, 야, 저당권은 살아있으니까 얘가, 살아있는 이 권리가 왜 등기부에는 말소된 거로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거 효력 회복해주라 해서, 자, 하는 등기가 바로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즉, 불법적으로 말소했던 등의 효력을 회복하는 거, 그게 말소 회복 등기입니다. 자, 그리고 멸실 등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멸실 등기는, 자, 이처럼 보십시오. 자, 부동산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멸실 등기입니다. 그런데 권리 자체가 없어지게 되면 이거는 멸실이 아니라 뭘 한다라는 겁니까? 말소 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권리 자체가 없어졌게 되면 말소 등기를 하는데 부동산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뭡니까? 멸실 등기라는 걸 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거는 부동산이 전부 멸실이 돼야지 멸실 등기합니다. 근데 부동산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멸실이 됐다라고 하면 이때는 변경 등기라는 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변경 등기 이거하고 다른 게 뭐냐라고 하면 지금은 그냥 듣고만 넘어가십시오. 요거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는 걸 하게 되고요. 요거는 권리의 변경 등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변경 등기 쓰지만 그게 본질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 어쨌거나 변경 등기는 뭡니까? 일부 불일치입니다. 일부. 그리고 전부 불일치는 뭡니까? 말소. 그런데 부동산 자체가 전부 없어졌다. 그래 뭡니까? 멸실 등기한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인데 실제 시험은 말소 등기 그리고 기입 등기와 관련돼서 이런 등기들이 대부분 시험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뒤에서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뭐 시험 자체가 답으로 출제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문 읽다 보면 이런 뭐 변경이니 멸실이니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게 뭔지를 모르면 답답해서 그 다음부터는 책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기억은 좀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수업할 때는 이제 안 다치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좀 이제 자꾸 연습을 하십시오. 기입 등기 나오면 그냥 보설리 이게 생각이 나야 되고 변경 나오면 뭡니까? 후발적 일부. 경정 나오면 원시적 일부. 그리고 말소 나오면 뭡니까? 전부. 그리고 말소하고 비교해야 될 게 멸실. 됐죠? 권리냐 부동산 자체냐 그 정도. 그리고 말소 회복 등기는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가 됐다라고 하면 그 말소된 등기 효력을 회복하는 게 바로 말소 회복 등기인데 이거는 잘 못 볼 겁니다. 실제. 근데 6개 쭉 보십시오. 이런 용어들이 쭉 나올 거니까.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자, 교재는 이 부분 별도로 찾아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정도만 갖고 이제 보십시오. 오늘 프린트물 보시면서 됐고요. 자, 이제 등기사항인 물건 해가지고 자, 어디 나오냐라고 하면 우리 교재 90페이지 한번 볼까요? 90페이지부터 등기사항에서 네모 1번 보니까 등기할 사항인 물건 그리고 92페이지 보니까 중간쯤 밑에 등기할 사항인 권리 그리고 94페이지 가니까 네모 3번에서 등기사항인 권리 변동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 중에 시험 문제는 그러니까 등기사항인 물건, 즉 어떤 물건을 등기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우리 자,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은 어떤 게 있는가? 그리고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인데 지금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자, 예를 들자면 우리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자, 부동산 소유권 당연히 등기되죠. 그리고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거 등기되죠. 그리고 부동산 점유권은 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해놨다라고 하더라도 점유 상실하면 뭡니까? 권리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등기사항인 권리, 이거는 민법에서 배울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민법 하다 보면 이건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그냥 우리 공부하다 보면 뭐 변경이니 경정이니 말소니 하는 거 그 뜻만 대충 이해하시면 이것도 뭐 별 내용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나오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동안 안 나오다가 최근에 등기사항인 물건 이게 등장을 조금씩 하는 겁니다. 근데 요것도 기출 문제만 보시지 괜히 우리 92페이지 보시면 등기사항인 물건, 등기할 사항인 물건이 아닌 등기할 사항이 아닌 물건 해가지고 그 92페이지 보면 박스 나오죠. 그리고 그게 시험에 한 번씩 출제가 되는데 이거 앞부분에 이거 힘 뺄 필요 없습니다. 이거 이런 것들 그냥 보지 말고 그냥 나중에 하다 보면 대충 요래 되겠구나 해서 그렇게 감만 잡고 가면 되는 기출 문제 보시면서 그렇게 가야지 앞부분에 힘 뺄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은 오직 뭐다라는 겁니까? 부동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은 크게 나눠보면 토지하고 건물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도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요래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너 민법 시간에 임목 등기라는 거 할 수 있다 그랬지 않느냐. 나무도 등기되네. 근데 그거는 임목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지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은 딱 두 개입니다. 토지하고 건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토지와 관련돼서는 문제가 왜 우리 사돈이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도로라든지 하천 이런 것들도 등기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내 소유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사도에서 내 땅인데 이제 도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도 내 땅이니까 등기 당연히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하천 유역도 내 소유다라고 하면 그거 등기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요 하천의 성질상 등기는 당연히 되는데 모든 권리가 하천에 대해서 등기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하천에 대한 소유권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거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천도 담보로 정하고 누군가 돈 빌려준다라고 하면 뭡니까? 하천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하는 거 이런 거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천에 대해서 용의권입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혹은 부동산 임차권 같은 거 이런 거 등기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하천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 혹은 지상권 설정 등기 이런 거 할 수가 있는가. 왜 하고 많은 땅 놔두고 왜 구태 하천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자기 건물 소유를 위해서 남의 땅을 빌려 쓰는 권리 이게 지상권인데 구태 왜 하천에 가가지고 이 건물 지으려고 그럽니까? 하천에 가서 왜 나무 심으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하천의 성질상 이런 것들 용의권 등기 이건 안 됩니다. 이거 빼놓고 다른 등기는 된다라는 겁니다. 요것도 예전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는 요 정도만 보십시오. 자, 그럼 우리 교재 갑니다. 자, 90페이지 보시게 되면 등기할 사항인 물건에서 1번입니다. 토지가 등기가 되는데 자, 토지는 한 필의 토지에서 쭉 나오는데 읽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밑에 심화 해가지고 하천인데 다 필요 없고 91페이지 4번 한번 봅니다. 자,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요거는 하천법상의 하천에 대해서는 이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거 빼놓고는 소유권 등기, 저당권 등기 다른 등기는 다 됩니다. 그래서 하천에 대해서 안 되는 등기가 요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만 보십시오. 자, 됐고 그 다음 건물입니다. 2번 건물에서 요래 나오는데 그게 92페이지 보면 이제 등기할 사항인 물건 아닌 것에 대해서 그 대부분 건물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근데 요 건물이 되려고 그러면 즉 건물은 등기가 되는데 건물이 되려고 그러면 자, 우리 요 등기법에서 요 정도의 요건은 갖춰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에 충분히 정착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토지하고 분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비닐하우스 혹은 가설 건축물 판잣집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등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건 건물로 등기를 못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농업용의 고정식 유리 온실 해가지고 그거는 땅에 탁 박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쉽게 뜯어내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등기가 되는데 앞부분에서 그런 것들 이것저것 구별하기 시작하면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대충 땅에 충분히 정착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뜯어낼 수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건물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외기 분단성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바깥 공기하고 안 공기가 어느 정도는 차단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기 분단성이 있으려 그러면 최소한 건물이 이 정도의 구조는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기둥, 지붕, 주벽, 이 정도의 요건은 갖춰야지만 등기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자, 기둥하고 지붕 이런 것 있는데 주벽이 없는 주유소의 캐노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님들 주유하면서 비 맞지 말라고 이렇게 위에 뚜껑 덮어놨지 않습니까? 이거를 캐노피 혹은 뭐 닷집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캐노피 같은 경우에는 지붕은 존재하지만 그리고 기둥은 존재할 수가 있지만 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벽 이런 거 없죠? 그래서 이런 거는 등기가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자, 뭐 옥외풀장 같은 거, 실외에 있는 수영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옥외풀장 같은 경우에는 자, 위에 지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등기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우리 자 92페이지 보시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 해가지고 자 거기 등기할 사항이 아닌 물건에서 동그라미 6번 뭐가 나옵니까? 비닐하우스 나옵니까? 이건 정착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7번에 오니까 양어장, 8번에 오니까 옥외풀장 이런 거 나오죠. 이것들은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외기 분단성이 없는 겁니다. 뚜껑이 없습니다. 지붕이. 됐죠? 그리고 이번에는 용도성. 자, 건물이 지속적으로 그런 용도로 쓰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델하우스, 견본주택 같은 겁니다. 견본주택은 땅에 충분히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모델하우스에 요즘 자면 얼어 죽을까요? 안 얼어 죽을까요? 안 얼어 죽습니다. 외기 분단성도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모델하우스는 등기되는 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델하우스는 분양 끝나면 그냥 다 뜯어냅니다. 그러니까 건물로서 계속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동그라미 5번의 견본주택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등기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9번에 방조제에 부대시설해서 뭐 배수, 관문이니 양수기니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방조제는 등기가 됩니다. 근데 방조제의 부대시설물, 구성부분들 이런 것들은 하나씩 따로 등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예. 자, 그래서 자, 그거 그리고 밑에 10번에 보니까 경량 철골조 또는 조립식 패널 구조의 건축물이라는 거 나옵니까? 거기 등기할 사항이 아닌 물건에서 10번에 경량 철골조 또는 조립식 패널 구조의 건축물에서 나옵니까? 그거 하고 등기할 사항인 물건에서 15번 한번 보십시오. 조적조 및 컨테이너 구조의 슬레이트 지붕의 주택에서 요래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14번 경량 철골조 경량 패널 지붕의 건축물에서 자 이거 자 옆에 있는 10번하고 앞에 있는 14번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다릅니까? 이거 보니까 뭐가 다릅니까? 지붕. 이 말이 나오면 예, 비슷비슷하게 나오더라도 지붕이란 말 나오면 압니까? 아 이거 등기되는 건물이구나. 근데 이 지붕이란 말 뭐 경량 철골조 경량 패널 지붕의 뭐 구조물 혹은 뭐 건축물에서 일어나는데 지붕이란 말 안 나오면 뭡니까? 아 이건 등기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만 보십시오. 더 들어가지 말고 자 그래서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은 요 정도 정리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자 우리 건물로서 등기를 하려 그러면 벽이 있어야 됩니다. 주벽. 그런데 우리 개방형 축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등기할 사항인 물건에서 동그라미 8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개방형 축사 해가지고 요거 등기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개방형 축사 이거는 자 소들이 자꾸 구제역으로 이제 공기가 안 통하니까요. 구제역으로 자꾸 이제 감염병에 걸려 죽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지 말라고 벽을 다 뚫어 놓은 겁니다. 그게 개방형 축사입니다. 그럼 개방형 축사는 개념상 기둥하고 자 지붕은 있는데 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벽이 있으면 그거는 폐쇄형 축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개방형 축사는 지붕이 벽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등기가 안 됩니다. 근데 자 정부에서는 이거 개방형 축사는 야 이 주벽 없네.
그러니까 외기 분단성이 인정이 안 되니까 이거는 건물로서 등기를 안 해준다 해서 등기를 안 해줬습니다. 근데 자 개방형 축사 이따가 자꾸 재산세를 부과를 하는 겁니다. 이거 세금 내야지 해가지고 재산세를 자꾸 부과를 하니까 이 축사 농가들이 열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짜증을 한번 확 냈다라는 좀 그러면서 짜증 내니까 정부에서 뭡니까? 알았다 미안 해가지고 등기해줄게 이래 된 겁니다. 근데 이 개념상 벽이 없으니까요 특별법을 만들어서 개방형 축사도 특별법상 개방형 축사 요것도 등기 가능하다라고 해서 요렇게 자 등기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개방형 축사가 즉 소 한 마리 키운다고 요만한데 그거를 개방형 축사로 등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적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200제곱미터에서 한 60평, 한 70평 조그만 데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는 돼야지만 개방형 축사로서 자 등기를 해줬는데 근데 이거보다 좀 작은 면적이 작은 애들은 등기가 안 됐습니다. 등기를 안 해줬습니다. 근데 그따가 또 세금은 계속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애들이 또 열받았겠죠. 또 한번 짜증 확 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에 최근에 그래 한 30평 좀 되면 해줄게 해서 이제 요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 지금은 개방형 축사로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연 면적이 100제곱미터 정도 됐죠? 100제곱미터 넘어야 된다는 지금 200에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요게 안 나왔습니다. 개방형 축사하는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요게 공무원 시험에 한번 나온 것 같은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안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방형 축사에서 그 제목 뒤에다가 갈로 해가지고 100제곱미터 해서 요런 하나 써놓으십시오. 그 박스에 개방형 축사 뒤에다 100제곱미터 고래만 해놓으면 아시겠죠? 예, 그거 됐습니다. 자, 요까지 하시고 쭈루룩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96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이제 등기의 효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등기의 효력은 자, 제가 민법 시간에 한번 순대변추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자, 등기의 효력은 자, 요거 기본적으로 요거 외에도 뭐 다른 효력이 있는데요. 등기를 하면 순위를 정하는 이런 기능을 한다. 그래서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배당에 있어서 누가 우선합니까? 1번 저당권이. 그러니까 등기는 이처럼 등기에 순위를 정하는 이런 기능을 한다. 그리고 등기를 해놓으면 이 대항력이라는 게 생긴다. 그리고 등기를 하면 물권 변동에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는 추정력이라는 게 생긴다. 그래서 민법에는 등기 추정력이라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등기법에서는 자 순위 확정의 효력에서 요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96페이지 7페이지 순위 확정적 효력에서 의의 나오고요. 등기의 순위에서 주등기의 순위, 부기등기의 순위, 가등기의 기한, 본등기의 순위, 말소회복등기의 순위에서 요래 나옵니다. 그리고 주등기의 순위도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는 등기선우에 의한다. 등기선위는 등기기록 중에 같은 구에 한 등기는 순위번호, 다른 구에 한 등기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그리고 2번입니다.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등기로서 건물만에 관한 취지의 부기가 없는 것은 대지권에 대해서 동일한 등기로 소유력이 있다. 이 경우에 구분 건물의 등기 중에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 소유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중에 해당 구, 즉 갑구 또는 을구에 등기한 순위는 접수번호에 의한다라고 요래되어 있죠. 예, 그겁니다.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양괄로 1번 주등기의 순위에서 걷다가 요렇게 써놓으십시오. 동, 순, 별, 접, 대접. 그래서 동, 순, 별, 접, 대접 해서 97페이지. 자, 2번의 등기순위, 양갈로 1번 주등기의 순위에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나오죠. 그리고 그거 다 때려 훔치면 제목 옆에 양갈로 1번에 주등기의 순위 옆에다가 동, 순, 별, 접, 대접. 그래서 요래 써놓으십시오. 동, 순, 별, 접, 대접.
써놓고 자 요거 봅니다. 자 요거는 오늘 프린트물 내드린 거 한번 보십시오. 오늘 프린트물 내드린 거 제일 마지막 페이지 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시게 되면 4번에 갑구의 등기 기록이란 말 나옵니까? 제일 밑에. 그러니까 갑구가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갑구에서 뒤에 보니까 뭡니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란 말 나옵니까? 그 밑에 보니까 제일 먼저 순위번호라는 게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등기의 목적, 그 다음에 접수, 그 다음에 등기원인,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서 이래 나옵니다. 순위번, 제일 앞에 순위번호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갑구하고 을구하고 똑같은데 순위번호 1번에서 저당권 설정, 그리고 순위번호 2번에서 저당권 설정, 뭐 이렇게 예를 들자면 어떤 부동산에 저당권이 2개가 설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자 나중에 지금 이 부동산이 경매가 돼서 배당을 해줄 때 순서는 어떻게 정한다라는 겁니까? 순위번호 따라서 1번, 2번 요래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같은 구라고 하는 거를 구가 같다라고 해서 동구라고 요래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같은 구. 같은 구의 한 등기 상호간의 순서는 뭐 비교하면 된다라는 겁니까? 순위번호. 요거 비교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동순에서 요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별구 구가 다릅니다. 하나는 갑구, 하나는 을구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요거 한번 보시죠. 자, 갑이라는 애가 을한테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도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자, 저당권은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을구에 나오겠죠. 그리고 야가 이 부동산에 대해 을구에 제일 처음 나오는 저당권자입니다. 그럼 순위번호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 해가지고 저당권 설정해가지고 빌려준 돈 얼마 뭐 1억 해서 이래 나오겠죠. 근데 요번에는 갑한테는 A라고 하는 애가 자 채권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갑이라는 애가 돈을 안 주니까 A가 갑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서 야가 이 재산 빼돌릴까 싶어서 얘가 자 가압류 신청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 의해서 가압류 등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가압류 등기 이건 언제 됐냐라고 하면 자 2019년도에 됐습니다. 2019년도에 가압류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A는 야는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니까 야는 어디 나오겠습니까? 갑구에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3년. 근데 갑구에는 야가 일단 제일 빨라봤자 1번 보존 등기 될 거고 야는 빨라봤자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 이렇게 해가지고 가압류에서 요래 나오겠죠. 근데 저당권자는 여기 순위번호 1번에서 요래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당권은 순위번호가 몇 번입니까? 1번. 그리고 가압류는 순위번호가 빨라봤자 몇 번입니까? 2번. 1번은 보존 등기 있으니까 2번이 되겠죠. 근데 야는 몇 년도입니까? 19년도. 야는 몇 년도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구가 달라지게 되면 순위번호 이건 의미가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따라 정하자라는 겁니까? 접수번호 따라서 정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수번호는 등기 신청할 때마다 그러니까 동시 신청하지 않는 한 접수번호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야 접수번호. 그러니까 야는 한 해 더구나 빠르니까요. 그러니까 야하고 야는 야가 앞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가 다르면 구가 다른 거 이거를 별구라고 요래 부르고요. 구가 다르면 접수번호 여기 따라서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지권 등기가 된 부동산에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것도 접수번호에서 동순 별접 대접 요래 되는데 자 우리 그거 자 요렇게만 정리해 놓고 조금 넘어갈게요. 97페이지 한번 봅니다. 동그라미 1번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그 두 번째 줄입니다. 등기의 선언은 등기기록 중에 같은 구란 말 나오죠. 같은 구 보니까 그 한자로 뭐로 되어 있습니까? 동구라고 여러 되어 있습니다. 동구 할 때 동자 동그라미 하나, 순위번호 할 때 순자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다른 구에서 해서 다른 구 거기 한자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별구라고 여러 되어 있죠. 별구 할 때 별자 동그라미 하나, 접수번호 할 때 접자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두 번째 줄, 이 경우에 구분건물 등기 기록 중에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그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할 때 대지권 할 때 대자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두 줄 내려오셔서 자 접수번호에 의한다라고 할 때 접자 동그라미 하나. 예, 고려만 해 놓으십시오. 그래 동순 별접 대접 해가지고 이거 어디 뭐 포스트잇이다 이런 데 써붙여 놓고 이제 눈에 볼 때마다 하여튼 주문해 오듯이 외우십시오. 외우다 보면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자, 그거 됐고 등기 추정력은 됐고요. 그리고 101페이지부터 등기의 유효 요건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것도 민법에서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뭐 중간 생략 등기면 이런 내용들, 무효 등기 유형이면 이런 내용들 쭉 나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것까지 됐고요. 자, 이제 106페이지부터 등기 절차 총론에서 나오는데 예,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요 내용은 우리 조금만 쉬시고 예,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쉬고 가십니다.